금리가 오르면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크겠죠. 당연한 소리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증가를 합니까? 이자 소득이 증가를 하잖아.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데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은행에다가 돈 안 빌려다 쓴 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이자가 붙으니까 기업들한테 안 좋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데 최근 들어 또 교환사채 이비 발행하는 기업들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안 좋죠. 운영자금 명목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호재냐, 악재냐?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 사태 속 많은 기업들이 재무를 관리한다거나 자금을 조달받는 데에 있어 큰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급부상하고 있는 자금 조달 방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하여 가지고 어떠한 조달 방식이 있고 주식시장에는 해당 기업의 호재로 작용하는지 악재로 작용하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당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대다수의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3순위, 4순위에 등재되어 있는 매출 부진과 인건비 상승 역시 현재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을 시켜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동시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 수준이 영업이익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략적으로 25%라고 합니다. 즉 기업 4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다는 건데 지난 조사 15.1% 대비해서도 10%가량 증가하면서 고금리 지속에 대해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우리가 우려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정책 금융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체감도를 살펴보니 절반가량이 잘 모르겠다 라고 밝혔고 21%가량은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 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와중에 급부상받고 있는 자금 조달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바로 교환사채입니다. 교환사채라는 것은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 시일 경과 이후에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예요. 정말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는 본인 회사가 아니라 타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을 해줬어야 했는데 지금은 자기 주식을 대상으로도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교환사채 어디서 뭔가 비슷하게 많이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전환사채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이 전환사채와 교환사채의 차이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전환사채 같은 경우 역시 일정 시일 경과 이후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인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이 유가증권의 형태를 보니까 전환사채는 유통주식을 새롭게 발행하여서 교환하여야 하고 교환사채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한다. 이런 차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사채의 경우는 신주가 발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주당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자사주를 대상으로 교환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보다 적다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환사채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교환사채를 발행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 올해 교환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코스닥에서는 해당 9개 종목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SK스퀘어 두 종목의 공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화두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30.4%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살펴볼 때 또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두 가지가 있는데
표면 이자율은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기적으로 지급받는 이자율을 뜻하고, 만기 이자율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 지급받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표면 이자율이 0%이고 만기 이자율도 대부분 3%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지금 기준금리에 비하면 굉장히 저금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이 교환사채를 사는 투자자의 경우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교환사채를 사들인 투자자가 주식 전환을 위한 차익 실현에 더욱 무게를 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공시가 되었던 SK하이닉스의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채 권면 총액을 좀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2천억 가량의 교환사채권 발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금 조달의 목적을 보니까 시설자금, 영업 양수자금,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운영자금으로 2조 2천억 가량에 대해서 사채를 발행했다 살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SK하이닉스가 운영자금으로 2조 2천억 가량을 지금 사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때 함께 재무제표를 그리고 실적을 따져본다면은, 자, 23년 영업이익이 지금 14조, 순이익은 11조가량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제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순차입금이나 현금 등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운영자금 명목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호재냐 악재냐? 사실 우리 주린이 분들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사실 운영자금 이런 목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 자체가 이 기업의 재무 혹은 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석이 된다면, 당연히 좀 재료적으로는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겠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사실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무조건적으로 악재로서 받아들여지진 않잖아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주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받을 곳들이 만만치 않구나, 자금 조달을 다른 곳에서 받기가 쉽지 않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서 악재 판정을 받지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이, 다른 투자자가 이 기업에 돈을 밀어 넣는 상황이구나, 이런 식으로 투자로서 해석이 되면서 호재라고 판단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좀 주가로서 충격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해석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유자금이 부족하고 재무가 불건전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우려감이 확대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증권가에서 이런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됩니다. 오히려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다. 만약에 이런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언가 주식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교환사채를 사들이지 않을 것이고,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교환사채 이자율이 0%는 아니고 소폭의 이자가 붙는 경우도 많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투자 매력으로서 작용을 하는 건지 단순 채무로서 작용을 하는 건지, 꼭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교환사채,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게 투자에 대한 매력도, 즉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높을지, 채무에 대한 모습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많을지, 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함께 따져볼 수 있는 내용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물량 부담으로 돌아온 자사주 폭탄, 개미만 식은땀, 이런 헤드라인이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원래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해준다 라고 하면서 호재로서 풀이가 되잖아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까지 한다면은 이 발행 주식 수를 줄여주고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니까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꼽히기도 하는 호재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EB 발행처럼 다른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자사주를 매입을 한 이후에 사채를 발행시키고
주식을 교환을 해요.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이거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사채랑. 그렇다면은 이 사채를 매입했던 투자자, 기관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버행 우려감, 대량의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우려감도 있을 수는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무조건 교환사채가 호재다, 악재다, 이걸 쉽게 나누는 게 아니라 교환사채 금액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기업의 투자 가치, 매력도에 대한 교환사채 발행일지 또 다른 요인이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AP투자연구소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